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 내 한류 열풍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지역의 한국 음식점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한류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한국어 학습 열기입니다. 도쿄도 평생교육원에 따르면 한국어 수강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 문화청은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 다양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한 미국 출신 일본학 교수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시카고대학 동아시아 현대사학과 에리카 모리야마 교수는 일본 전통문화 쇠퇴 원인 분석이라는 연구 주제로 한 달간 일본 전역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일본 전통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한류 현상은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화 융합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에리카 교수의 충격적인 한 달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문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류에 대한 솔직한 생각, 다른 나라 문화를 접했을 때의 경험담, 혹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든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화 교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에리카 모리야마는 신주쿠 골목길을 걸으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통 상점가의 쇠퇴 원인을 조사하러 왔는데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전통 일본 간판 사이사이로 한글이 새겨진 간판들이 눈에 띄었고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에리카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39살의 동아시아 현대사 교수로서 그녀는 일본 전통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10여 년간 강의하며 일본 문화의 깊이와 역사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해왔던 그녀에게 이런 상업적 유행은 그저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었거든요. 한 전통 다다미 상점 앞을 지나갈 때 주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빈 매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두 저쪽 한국 카페로만 가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에리카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이런 현상이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 들려오는 활기찬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는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나이든 일본인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요리를 주문하고 있었고 젊은 커플들은 한글로 된 메뉴판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유행 이상의 무언가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에리카는 고등학교 시절 은사인 나카무라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70살의 나카무라 선생님은 오랫동안 일본 고전문학을 가르쳤던 분이었어요. 에리카가 일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분의 영향이었죠. 선생님, 요즘 일본 전통 문화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에리카가 말하자 나카무라 선생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요즘 들어 젊은 세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웃으며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를 가리켰어요. 이걸 보세요. 제가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에리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왜 한국어를? 손녀 때문이에요. 미호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보려면 저도 알아야 하잖아요. 나카무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났죠. 3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는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작은 코리아 거리라고 불려요. 처음엔 저도 당황했지만 손녀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 건 좋더군요. 에리카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일본 고전문학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오던 은사가 한류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었다고 봐야죠. 미호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일본의 옛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 주말 나카무라 선생님의 손녀 미호를 만났습니다. 17살의 미호는 에리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어요.
에리카 언니, 할아버지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미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못하면 진짜 대화에 끼기가 어려워요. 한글로 메모 주고받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럼 일본어는 덜 쓰게 되는 거네요? 에리카가 우려를 표하자 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써요. 한국 친구들한테 일본 문화를 설명해 주려면 일본어도 더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미호의 설명에 에리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랑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대화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일본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미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 두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에리카 언니는 한류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원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에리카는 이 17살 아이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학계에서 배워온 이론들을 이 아이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거든요. 세대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던 한류가 오히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미호의 초대로 가나가와 해변에서 열리는 청년 문화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에리카는 이런 행사에서 한류의 피상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한복과 기모노를 함께 입은 모델들이 패션쇼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복의 우아함과 기모노의 섬세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네요. 에리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K-팝 댄스 경연 대회에서는 일본 전통 무용 동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안무들이 나왔고, 한국어 스피치 콘테스트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청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한류를 억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도 더욱 세계화할 수 있거든요. 축제가 끝날 무렵 에리카는 한 노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전통이 사라질까 봐서. 하지만 손자가 한국 친구들한테 일본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우리 문화가 더 널리 퍼지고 있더라고요. 에리카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류는 일본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고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에리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고야 대학의 경제학자 이시다 교수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에리카 교수님, 실제 수치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시다 교수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죠. 이 지역 한국 카페와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기존 전통 상점들을 추월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일본인 창업자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상점가를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식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할머니, 한국 화장품을 파는 아저씨들이 생기 넘치게 장사하고 있었어요. 전통 일본 과자점을 운영하던 다나카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식 디저트를 함께 팔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다나카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친구들이 우리 전통 과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류 창업 세미나가 열리는 커뮤니티 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50대, 60대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진지하게 한국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고 있었어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강사의 말에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에리카는 이것이 일방적인 문화 침투가 아니라 능동적인 적응과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에리카는 문화교류 전략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권과 외교가의 시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수 성향의 연로한 의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전통 문화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것에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젊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문화 융합을 통해 우리가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문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 도구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무성 전 국장의 발언이었어요.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 한류 억제 정책을 펼쳤을 때 오히려 더 큰 반발과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금지할수록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문화의 특성이거든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한류 드라마 방영을 제한했던 시기에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판 유통이 급증했어요. 그보다는 정식 채널을 통해 건전한 교류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한일 공동 제작 콘텐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토론을 들으며 에리카는 이 문제가 단순히 문화적 차원을 넘어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제보다는 상생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오사카 교외의 한 보수적인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은 에리카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계 사업가가 대규모 한류 상업시설을 건설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거든요. 우리 마을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주민들은 전통 보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죠. 에리카는 처음엔 이들의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국계 사업가 박 씨가 직접 집회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해요. 박 씨는 새로운 설계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일본 전통문화 전시관도 함께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일 전통문화 복합관으로 만들어서 두 나라의 문화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기와 제작 체험관도 함께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씨의 대답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결국 마을 회의를 통해 상생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체험관 옆에 일본 다도 체험관을 만들고 한복 체험 코너와 기모노 체험 코너를 인접하게 배치하기로 했어요. 에리카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갈등이 협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공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마지막 날, 에리카는 도쿄에서 열리는 한글날 거리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한글로 쓴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보며 에리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 시를 읽은 후 일본어로 번역해서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시는 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본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한 아이가 또박또박 설명하자 어른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어를 배운 것이 일본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처 전자상가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NHK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뷰하게 된 에리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 우리 방송 콘텐츠의 30%가 한류 관련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 공동 제작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역사를 소재로 한 공동 제작 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갈등보다는 이해와 화합을 다루는 내용이라서 양국 시청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에리카는 노트북을 열고 책의 서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한류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제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대신 문화는 강물과 같다. 서로 만나 합쳐지며 더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서문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침투가 아닌 융합이다. 위기가 아닌 기회다. 에리카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 전에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